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차트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하는 리스크 관리,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경험담을 토대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뭐 툭하면은 항상 리스크 관리 하면서 뭐 리스크 프리 상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음,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썼었지만, 자, 제가 17년에 코인을 시작을 해서 제 기억, 그냥 어렴풋한 기억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7년장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2000%, 한 20배 정도를 만들었었어요.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제가 당연히 제가 잘하는 줄 알았죠. 네, 뭐 누구나 돈을 다 버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이걸 이 17년에 코인으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었어서 네, 그냥 제가 타고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18년에 하락장이 오면서 시장의 하락분을 다 그대로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당해서 거의 본전이 왔습니다. 다시 플러스 2000% 하고, 그러니까 20배 된 다음에 마이너스 90% 되면 거의 본전이 됩니다. 이게 퍼센트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회복하려면은, 아니 마이너스 10%를 회복하려면은 플러스 뭐 12%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19년에 비트가 14K 14,000불까지 갔을 때 제가 늦게 매수를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배였나? 세 배 정도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만의 매매 방법이나 이런 기준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들고 가다가 20년 코로나 때 다시 한번 마이너스 85%를 맞습니다. 이때 제가 아마 현금 비중이 거의 10%? 20% 없었을 거예요. 들고 있다가 그냥 그 20년 3월 임을 그대로 다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 회사에서 회사 끝나고 술 먹고 회사 앞에 이제 신라스테이에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눈물 한 방울 흘려가지고 옆에 이제 같이 갔던 후배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괜찮냐고 막 하면서 자신도 그 주식 거래 창을 보더니 네, 같이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마 3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21년이 정말 큰 상승이 왔죠. 왜, 뭐 코로나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1, 그래서 21년에 4천에서 5,000%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은 점도 있었고, 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큰 상승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최저점에 잡지는 못했지만 그 최저점에서 팔지도 않았으니까 막 월급 나오는 거 따박따박 그때는 이제 막 담배도 줄여보고 밥도 웬만하면 집에 가서 먹고 회식 안 하고 좀 짠돌이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20만 원 좀 더 모아서 다 코인에 집어넣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보다도 이날 이후로 한 3개월?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상으로는 코로나 빔 이후부터 계속 올랐다고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한 2개월 동안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리고 더 다시 이게 회복할 거라는 희망도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이때 저는 마진을 했었던 때니까 숏 잡은 사람들이 잘한 글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네, 워낙 분위기가 우울했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건 잡설이고, 그러다가 22년에 저도 이제 시장을 안 떠났으니까 45% 정도 하락을 맞았는데, 그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하락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주의가 이제 코인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을 믿는다. 근데 시장을 하락장애가 판단될 때에도 완전히 떠나진 말고,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남아 있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뉴스들이 뜨는지 이러면서 하락장 땐 덜 쳐맞고 상승장 땐 더 쳐먹자. 이런 마인드로 2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에 제가 텔레그램에 올린 것들 쭉 보시면은 음, 약 손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를 30K에 매수를 했는데 기준선을 잡고 29K가 깨진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손절 29, 20, 6K에 잡았는데 25K 손절,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인 시장이 마이너스 80% 정도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딨냐? 네. 최고점에서 이제 그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5%의 시장 하락 대비 어, 개인적으로 하락을 조금 덜 선방을 하지 않았나. 많이 잃긴 했어도 솔직히 마이너스 45%도 전체 자산 대비 저러면은 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확히는 코로나 다음부터 이 나만의 매매 기준이 조금씩 잡혔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 스스로 하십시오라고는 하는데, 뭐 타인이 아무리 말해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텔레그램 같은 거를 개설했던 이유도 저의 이런 뻘짓이라면 뻘짓이죠. 뭐 일반적인 사람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사이클별 감정들,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저만큼 먼 길을 돌아가지 말아라,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예전에 질문이 나왔었어요. 비트의 미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매매를 하는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단순해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의 미래는 믿는데 현재의 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버틸까요, 이거를? 맨정신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투 보유분은 개인 지갑에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의 미래를 믿는다고 믿는 가정에 저희 자산의 일부 포션을 그냥 오르던 내리던 들고 있는 거고, 현재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은 지켜줘야 한다. 내 자산의 최소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23년 초반부터 나만의 리스크 한계선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억이 본인이 1억이 있어. 근데 나는 마이너스 1000까진 괜찮아. 혹은 마이너스 3000까지 괜찮아. 이 두 사람의 매매 방법이나 리스크 관리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 선이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거나 아니면 여기서 딱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3,000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멀죠. 엄청 큰 겁니다. 마이너스 3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감수를 하겠다 하면은 그 더 높은 손절, 더 낮은 손절가라던가 아니면 더 높은 목표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대출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대출을 해봤으니까요. 그 처음에 이제 리플에 물려가지고 이제 부모님께도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대출을 몰래 했었습니다. 아마 뭐 언제였지? 이때였나? 신용대출을 했는데 제가 대출 받는 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은행 어플에 가면은 있는 단기 신용대출 막 16%짜리 금리를 대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 박았죠. 그것도 마이너스 30%, 40% 당하고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텔레방에 팔았다, 샀다 하는 것들을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관점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글을 썼지만, 뭐, 어떤 코인 파셨나요? 사셨나요? 언제 파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답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 23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의 매매가 저는 다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까지 오면은 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 아니면은, 아,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내 자산 수준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감당 가능하다. 그런 개인적인 다 선이 있는 상태로 쭉 끌고 만들어 온 저만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따라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번 상승에 요 상승에 지금 재미를 못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지금이라도 비트 살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알트 살까요? 아, 정답은 당연하게도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네, 22년, 23년 제가 매매해온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질문 자체를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쭉 끌고 온 그런 내역이 있는 거니까. 이것들은 개인이 판단해야지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리스크 조절이나 이러한 관리 방법 등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것도 웃겨요. 저는 뭐 제가 매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승 상승만 외치다 보니까 23년에 뭐 얼추 들어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매매는 진짜로 자신의 책임 선택입니다. 제가 사라고 했는데 쭉 떨어져요. 그러면은 저를 탓하실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제가 뭐 사라고 했다면은 저는 여기서 사서 어느 정도 물려도 물탈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최소한의 보존할 자산이라던가 이런 한계선을 딱 잡아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은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절,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2년이 아닌 23년에 시작했는데 잃으셨다? 짱 떠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냉정한 거예요. 23년에 시작했는데 떠나셨으면은 23년이 여기죠. 더 다이나믹하게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네.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진지하게 시장 떠나시는 거 추천드리거나 아니면은 계속 남아서 경험치를 쌓아 가시던가. 대신 경험치는 그 잃으면서 얻는 경험치는 이제 어떤 이제 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일반인일 뿐인데 이 시장을 17년부터 이쯤부터 겪으면서 느낀 게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카스퍼키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요. 네, 어, 네, 그 PPL 아닙니다. 그냥 지가 뜬 거예요. 네. 아무튼 비트는 어제 제가 42.1에 팔았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미넌스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만 보면은 꺾일 것 같지가 않은데 꺾여야지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아직은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알트장 그때 가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판 돈은 아직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